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First and Nine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이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엑스트라 포인트라고 저희가 이제 명명을 해서 3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대학 풋볼 이 특집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한 간단한 이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대학 풋볼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이제 앞서 GT9님이 이 대학 풋볼에 대한 이제 질문을 올려주셔서 간단하게 또 댓글로는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희끼리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대학 풋볼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 이런 내부적인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 주에 특집으로 대학 풋볼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팟빵의 댓글로는 진짜 간략하게만 드렸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풋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NFL에서 확장해서 칼리지 풋볼이라는 좋은 리그도 있는데 왜 그걸 안 보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좀 몇 가지 좀 기본적인 이해하실 것부터 좀 재밌게 볼 관전 포인트를 좀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워낙 많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또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대학 풋볼에서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어떤 대학이 어떤 지역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학끼리 같은 이 리그를 이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그 전반적인 운영 방식과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우승팀을 가리고 각 어떤 팀들이 좀 잘하고 네. 어떤 선수들이 있다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일단 좀 흥미를 갖고 보실 수 있을 그런 네. 내용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발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칼리지 풋볼은 리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칼리지 풋볼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 스포츠는 NCAA라는 대학 스포츠 연맹이 큰 집단이고 네. 그 집단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NCAA 산하에 디비전 1, 2, 3로 이제 레벨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네. 이 구분은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팀이 몇 개냐, 그 개수, 그다음에 그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는 운영 예산, 그다음에 보유 시설이 어느 정도냐, 네. 그리고 선수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장학생을 몇 명 정도나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어떤 스포츠 팀을 운영하는 규모나 예산 정도에 따라서 1, 2, 3 이렇게 등급이 구분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 중에서 특히 미식 축구만 워낙 이제 규모가 크고 제일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네. 인기도 많고 이 디비전 1에 대해서 디비전 1, 2, 3 중에서 디비전 1만 디비전 1A와 디비전 1AA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비전 1A가 1부 리그, 네. 디비전 1AA가 2부 리그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한동안 이렇게 쭉 운영을 했었는데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좀 이렇게 듣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2부 리그, 1부 리그 이렇게 명명이 되는 거는 좀 지양하자. 그래서 별로 이렇게 좀 안 좋으니까 네. 1A, 1AA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일단 이름이 성격이 확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이름을 바꿨냐면 이 1부 리그와 2부 리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포스트 시즌을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좀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1부 리그와 2부 리그의 차이가 크게 한 3가지 정도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산이 더 많은 1부 리그는 장학생을 최대 85명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2부 리그는 최대 63명. 네. 그 다음에 그 1부 리그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홈 경기당 들어오는 관중이 평균 15,000명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2부 리그는 그 요건이 없고요. 관중 수가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준에 의해서 이제 포스트 시즌이 달라지는데 이 1부 리그는 볼 경기를 치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슈거볼, 로즈볼 이런 걸 코튼볼 네, 이런 걸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볼 경기를 포스트 시즌으로 치른다. 네. 그다음에 2부 리그는 볼 경기라는 게 없고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해서 우승팀을 가립니다. 네. 그래서 이 포스트 시즌 방식의 차이의 이름을 근간으로 해서 1부 리그는 이름이 풋볼 볼 서브디비전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FBS고요. 네. 2부 리그는 풋볼 챔피언십 서브디비전입니다. 그래서 FCS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을 볼로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토너먼트 챔피언십을 가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정치적으로 듣기 좋은 그런 표현을 이제 따른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 politically correct한 표현인 네. 거죠. PC한 표현인데 그렇죠. 사실 이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게 ABC 순이에요. 근데 뭐 해놓으니까 그런데 네. 해놓고 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포스트 시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대부분의 메이저 대학 팀들이 다 1부 리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은 1부 리그를 중심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1부 리그와 2부 리그를 구성하는 그 리그를 이제 섭 리그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부 리그는 FBS에는 10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10개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제 잘 나가는 컨퍼런스, 메이저 컨퍼런스 5개가 있는데 일컬어서 소위 파워 5 컨퍼런스라고 이릅니다. 네. 그 컨퍼런스가 어디냐면 일명 ACC, 애틀랜틱 코스트 컨퍼런스. 여기 이제 누가 있냐면 이제 클램슨 같은 팀이 있죠. 네. 클램슨, 마이애미, 플로리다 주립대 뭐 이런 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빅10. 빅10에는 누가 있냐면 뭐 미시간, 오하이오 스테이트, 미시간 스테이트, 뭐 펜 스테이트 이런 팀들이 있고요. 네. 빅12가 있습니다. 빅12에는 이제 오클라호마, 텍사스 네. 이런 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팩12. 앞서 말씀드렸던 ACC는 애틀랜틱 코스트 컨퍼런스의 줄임말인데 팩12는 퍼시픽 네. 코스트의 이제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팩12고 여기는 이제 서부 쪽에 있는 스탠포드, 뭐 USC, UCLA, 버클리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약간 공부 잘하는 학교들이 좀 모여 있는데. 근데 뭐 일부러 모은 건 아니고 지역별로 나눈 거죠. 지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사우스 이스턴 컨퍼런스 그래서 이제 줄여서 SEC라고 하는데 여기 누가 있느냐? 알라바마, LSU, 루이지아나 주립대, 네. 뭐 오번, 조지아, 테네시, 플로리다 여기 뭐 이런 팀들이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셨을 때 아마 여기 강팀이 좀 많이 몰려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SEC가 지금 최강입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지금 한 10년 이상 이 칼리지 풋볼의 최강 컨퍼런스를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어느 컨퍼런스에도 속하지 않는 10개의 독립팀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인디펜던트 스쿨이 있는데 어느 컨퍼런스에도 속하지 않고 그냥 경기를 치르는. 근데 그런 팀들 중에 대표적인 팀이 누구가 있냐면 노틀담이 있습니다. 노르데임. 노르데임. 노틀담은 사실 이제 카톨릭 학교이기 때문에 어느 컨퍼런스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실 의향 표명도 있었는데 이제 카톨릭 학교라는 것 때문에 어떤 그 종교적인 이슈 때문에 다른 컨퍼런스들에서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좀 독립적인 성격을 유지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럼 경기는 어떻게 치르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컨퍼런스에 있는 근데 컨퍼런스도 팀들이 좀 너무 많은 컨퍼런스들은 2개의 리그로 또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 컨퍼런스별로 같은 컨퍼런스에 있는데 팀 수가 많지 않다 그러면 그 같은 컨퍼런스에 있는 팀들은 다 경기를 하고요. 컨퍼런스에도 뭐 SEC나 ACC 같이 팀들이 많아서 리그를 2개로 나눈 팀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쪽에 속한 팀들은 매년 붙고 상대편 그 리그하고는 이제 해별로 거듭해서 올해는 누구누구 다음에는 누구누구 이렇게 거듭해서 붙고요. 인디펜던트 스쿨 같은 경우에는 계약에 의해서 경기를 매년 라이벌 경기처럼 치르는 팀들이 있고 그 외에는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해에 따라서 이 해에는 어느 컨퍼런스에 누구누구 그 해에는 어느 컨퍼런스에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좀 로테이션하면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진짜 스케줄 짜기가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컨퍼런스끼리도 크로스 컨퍼런스 경기도 일부 있긴 하기 때문에 뭐 사실 진짜 뭐 NFL보다 여기 리그가 뭐 워낙 팀도 많으니까 이 그 경기 짜기가 더 어렵죠. 그리고 이제 FCS 그러니까 2부 리그에는 13개의 컨퍼런스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리그가 이제 아이비 리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직감하시겠지만 경기력 수준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부 리그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런 리그 구성에서 특히 이제 1부 리그에서는 FBS라고 이제 칭하겠습니다. FBS에서는 어떻게 리그를 치러서 어떻게 우승팀을 결정하느냐라는 그 운영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흥미로운 거 하나는 NFL이 올해 100주년을 맞는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칼리지 풋볼은 올해 15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나름 이제 의미가 있는 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규 리그를 치르죠. 그래서 이 칼리지 풋볼도 팀당 정규 리그를 최대 12경기까지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스트 시즌이 시작되는데 포스트 시즌은 컨퍼런스별로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가 있고요. 근데 그건 이제 맨데이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의무적으로 치러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를 치를 수도 있고 안 치를 수도 있고 선택적인데 그렇게 선택 사항을 주면 대부분 치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경기 더 치를수록 레비뉴가 더 나오니까 매출이 더 나오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를 대부분의 큰 리그들은 다 치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치르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볼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
이 볼 경기까지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순위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볼 경기가 이제 최종 포스트 시즌이고, 네. 그럼 이제 우승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라는 걸 보면, 예전에는 이제 좀 약간 이제 현대 풋볼로 들어오기 전에는 예전에는 투표로 정했습니다, 우승팀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이제 폴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폴이라고 하는데 1935년까지는 이게 사실 1869년부터 이제 우승팀을 결정하기 시작했는데 1935년까지는 투표하는 폴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폴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떤 이슈가 생기냐? 우승팀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 폴마다 네. 우승팀이 투표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약간 좀 현대 풋볼에 넘어오기 전에는 1935년까지 복수의 폴에 의해서 이제 투표를 할 때는 우승팀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컨센서스 우승팀이라는 게 없었어요. 통합 우승팀이 통합 없었다. 우승팀이라는 게 없고 그래서 많이 나올 때는 한 해에 우승팀이라고 이렇게 깃발 올리는 팀이 5개씩이나 나와. 이런 거는 조금 너무 과하기 때문에 5팀은 좀 심한데요. 그냥 뭐 공동 우승 뭐 2팀 정도야 네. 오케이. 근데 이제 5개까지 네. 나오고 이러면 이게 좀 너무 심한데 그래서 이제 1936년부터는 폴을 2개로 이제 메인 폴 체제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뭐 많은 분이 아시는 이제 AP, 네. AP에 의해서 나오는 폴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1950년부터는 그 코치들이 투표하는 코치스 폴이 도입이 돼서 이 2개의 폴을 메인 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개 폴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 우승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 대부분의 해에서는 이제 통합 우승팀이 나오는데 조금 이게 이렇게 완전히 통합이 안 되고 네. 공동 우승까지는 나오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동 우승이 나왔을 때는 약간 이제 객관성 논란이 있죠. 얘랑 공동 우승이라고 약간 그렇죠. 이런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약간 어떤 그 좀 이제 니즈가 나오냐면 우리 진짜 제대로 된 우승팀을 우리 필드에서 가리자. 투표로 가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우승팀을 필드에서 가리자라는 게 계속 이렇게 욕구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1998년부터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볼 챔피언십 시리즈라고 그래서 이게 볼 경기까지 다 치르고 나서 제일 순위가 높은 두 팀, 1, 네. 2위 팀이 공동 우승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두 팀이 챔피언십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에 따라서 이제 우승팀 결정이 되는 건데 네. 그 경기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1, 2위 팀을 뽑느냐라는 거는 이제 그 BCS 그러니까 볼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2개의 폴, AP와 뭐 이제 그 코치스 폴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개의 폴들 점수를 집계를 하고 컴퓨터가 이제 뭐 스트렝스 오브 스케줄 그러니까 그 스케줄 강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컨퍼런스 강도 이런 거를 점수화해서 다 집계해서 컴퓨터로 돌려서 1, 2위 팀을 뽑아서 이제 볼을 최종 이제 그 우승팀을 가리는 경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기를 했던 목적이 네. 우승팀 논란을 없애자라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도 우승팀 논란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2003년에 이 BCS가 선발한 1, 2위 팀 간의 경기에서 LSU 루이지애나 주립대가 우승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승팀이 돼야 되는데 AP 폴이 네. USC를 1등 팀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동 우승이 또 돼버렸거든요. 또 하나 2004년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공동 우승 없애자고 지금 이걸 경기를 치르자 그랬는데 또 공동 우승이 됐어요. 공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2004년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전승 팀이 5개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1, 2위 팀을 붙여서 최종 우승을 가려야 되는데 전승 팀이 5개가 나왔다. 그럼 그 중에 2개 팀을 어떻게 뽑을 거냐. 그런 논란이 있어. 결국 이제 2개 팀을 뽑아서 하긴 했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 3개 팀이 이슈를 제기한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죠. 나도 못 뺀데? 그렇죠. 우리 해봤어? 너네랑 우리랑 붙어봤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4년부터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어떻게 됐냐면 플레이오프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CFP라고 칼리지 풋볼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상위 4개 팀이 토너먼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강 토너먼트입니다. 네. 그래서 4강 토너먼트를 일단 그 볼 경기를 치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4강전 2경기는 여러 가지 볼 경기 중에서 네. 가장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볼 6개를 매년 로테이션 시켜가면서 2개 볼에서 2개 볼을 선정해서 그 4강전 준결승전으로 삼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우승한 두 팀이 칼리지 풋볼 플레이오프 내셔널 챔피언십 경기 해서 그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4강 팀까지 이제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로테이션을 하는 6개 볼이 어디냐라는 거는 로즈볼, 네. 슈거볼, 오렌지볼, 카튼볼, 피에스타볼, 피치볼. 그래서 이제 아마 가장 좀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이름의 볼을 준결승전으로 삼아서 로테이션을 해서 하고 저는 여기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지금 이렇게 6개의 볼 게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6개의 볼 게임을 볼 게임대로 치르고 거기서 두 팀을 뽑아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볼 경기를 팀별로 다 한 경기씩만 치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미리 우리 그 뭐 슈퍼볼 뭐 개최지 정해 놓는 것처럼 볼도 6개 볼 중에 올해는 이 2개의 볼라는 거를 미리 정해서 로테이션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볼은 그 4강전에 뽑힌 팀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경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팀들은 볼 경기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볼 경기 6개니까 12팀이 경기를 치르는 건 알겠는데 그쵸? 네. 그러면 볼 경기를 미리 2개를 정해놓고 여기 볼 경기를 하는 팀이 올해는 내셔널 챔피언십 경기에 나갈 거야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1위에서 4위 팀이 그 경기에 이제 배치가 된다는 거죠. 아하. 1, 4, 2, 3 이 대결로. 그렇군요. 그래서 미리 이제 그 어떤 볼 2개가 올해는 4강전이다라고 정해놓고 네. 랭킹에 따라서 그 포스트 시즌 전에 랭킹 최종 순위에 따라서 그렇죠. 1, 2, 3, 4위 팀이 거기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죠. 음. 그러고 나서 이긴 팀들 그 볼은 그래서 한 경기씩 치르고 그렇죠. 그 4강전인 셈인 두 볼에서의 승리팀이 나중에 이제 볼 경기라고는 표현하지 않고 네. 내셔널 챔피언십 게임이라고 해서 우승팀을 가린 결승전을 치릅니다. 음. 그래서 최근에 보셨던 뭐 알라바마와 클램슨에 계속 지금 뭐 4년째 경기를 했는데 네. 그게 다 이제 볼 경기들을 치르고 올라와서 내셔널 챔피언십 경기를 치른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 볼 경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볼 경기가 몇 개냐면 40개나 되거든요. 볼 경기 40개. 볼 경기가 40개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메인이 6개고요. 네. 볼 경기가 40개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이제 뭐 한 10개 언저리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포스트 시즌 성격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포스트 시즌에 가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네. 그 볼 경기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이 경기를 늘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 상업적인 욕구 벌어보자. 그리고 이제 볼 경기가 흥행이 잘 되니까 계속 볼 경기를 조금씩 늘려가서 지금은 무려 40개나 됐다. 이러면 볼 경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상업적이고 이제 이게 다 이거랑 연결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40개나 된다? 그러니까 결국 80개 팀이 네. 그 포스트 시즌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6승 6패, 7승 5패 이런 팀들도 다 볼 경기 가서 치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어쨌든 그래서 좀 있다라는 네. 거고. 그러면 역대 최다 우승팀이 누구냐라는 거를 좀 이렇게 좀 명문팀을 좀 아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우승 횟수 이런 거를 좀 짚어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현대 풋볼이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폴 집계 다수 폴 집계를 통해서 막 우승팀이 5개씩 나오던 네. 이런 시대는 좀 제하고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아니 물론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합하면 제일 우승 많은 팀들이 아이비리그 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들 일단 빼고 아이비리그 그러니까 팀들 역사가 깊은 명문 대학교들.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팀들 빼고 예전부터 했을 때 우승이 가장 많은 팀들 이거를 좀 짚게 보면 일단 최다 우승팀은 지금도 제일 잘하고 있는 알라바마입니다. 알라바마가 총 17회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 영화는 아세요? 영어는 알죠. 포레스트 검프 보면 이제 톰 행스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톰 행스가 거기서 풋볼 하는 게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톰 행스가 그러니까 장애가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마라톤 같은 그런 그런 영화죠. 영화잖아요. 근데 네. 이제 톰 행스가 거의 이제 그런 장애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톰 행스가 달리기는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칼리지 풋볼 팀에 스카우트 돼서 뛰는데 그 톰 행스가 뛰는 팀이 알라바마입니다. 아 진짜요? 네. 어쨌든 그다음에 알라바마가 17회로 제일 우승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노틀담하고 미시간, USC 이 세 개 대학이 각각 11회씩 우승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피츠버그 대학이 9번 우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하이오 주립대, 오하이오 스테이트가 8번 우승을 했고요. 네. 디 오하이오 스테이트. 그렇죠. 그다음에 오클라호마와 미네소타가 7회씩 우승. 그다음에 테네시와 미시간 주립대가 네. 6번씩 우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이애미 어 플로리다. 마이애미가 이제 2부 리그에 보면 마이애미 어 오하이오라고도 있거든요. 네. 마이애미 어 플로리다. 이게 1부 리그에 있는 마이애미 대학교. 그다음에 5번 네브라스카, 일리노이 이 대학교들이 5회씩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군요. 5회 이상 우승한 팀만 좀 뽑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시대별로 좀 이렇게 좀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네. 어느 시대에 누가 잘했냐라는 걸 좀 보면 일단 70년대부터 좀 보겠습니다. 70년대 보면 좀 우승을 좀 많이 했던 좀 명문 팀만 좀 꼽아보면 이때는 네브래스카와 오클라호마 대학의 전성기였습니다. 이 두 팀이 특히 이때 뭐 정말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이 두 팀이 붙으면 세계의 대결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두 팀이 상당히 이제 전성기를 이뤘고 우승도 주고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좀 그 70년대 잘했던 팀은 역시 알라바마, 네. 노틀담, 피츠버그 이런 학교들이 그때 좀 잘했고요.
80년대에는 대표적인 게 마이애미 대학교, 그 다음에 노틀담 대학교, 펜스테이트가 있는데 특히 80년대는 이 마이애미와 노틀담의 그 라이벌 관계가 상당히 주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마이애미가 이렇게 유하던 그쵸. 그 시대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마이애미가 이제 한참 잘 나갈 때 있던 감독이 지미 존슨. 지미 존슨 감독 왔어요. 그러니까 달라스 카우보이스가 90년대 우승할 때 감독을 이끌었던 그 감독이 그렇군요. 지미 존슨이라는 감독인데 그 감독이 80년대 마이애미 대학교 감독이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마이애미에서 뛰었던 선수 중에 유명한 사람이 마이크 러빈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어쨌든 이제 80년대 특히 이제 중반 이후에 마이애미와 노틀담의 그 라이벌 관계가 80년대 백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이 상당히 좀 대결도 많이 했는데 그 라이벌전에서 이기는 팀이 우승을 할 정도로 상당히 뭐 백미였죠. 네. 근데 90년도로 넘어오면 이제 플로리다 주립대, 플로리다 스테이트, 그다음에 이제 네브라스카 대학 네. 이런 팀들이 좀 잘했었고요. 2000년으로 넘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LSU, 루이지애나 주립대, 그다음에 USC 남가주 대학, USC, 네. 그다음에 이제 플로리다 대학 여기가 좀 잘했었고 지금 이제 2010년대 지금 이제 많은 팬분들이 지금 이제 보고 계실 지금 현재로 보면 이제 역시 이제 알라바마와 클램슨 이 라이벌 관계가 지금 백미고요. 네. 아직 뭐 이렇게 우승까지는 사실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계속 탑 5에 들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팀이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라든지 뭐 오클라호마라든지 네. 뭐 루이지애나 주립대 이런 팀들이 있죠. 그래서 시대별로 좀 명문 팀들을 뽑아봤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좀 라이벌 관계, 좀 이렇게 재밌는 라이벌 관계를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라이벌 관계에 따라서 정말 이제 흥행이 갈리고 그 팀들 경기가 정말 재밌고 뭐 이렇게 흥행을 다 좌우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칼리지 풋볼에서 가장 백미의 라이벌 관계는 오하이오 스테이트와 미시간입니다. 미시간이라고 하면 또 저희 뭐요? 브레이디. 탐 브레이디. 동문. 근데 어쨌든 이제 미시간과 오하이오 스테이트 이 라이벌 관계는 꼭 칼리지 풋볼만이 아니라 미국 스포츠 전체를 다 통틀어서도 거의 뭐 양키즈, 레드삭스 라이벌 이상이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제 대단한 라이벌 관계고 그래서 이 경기를 일컬어서 이 라이벌 관계의 경기를 일컬어서 일명 D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라이벌 관계다. 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 하나는 이 경기를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이 양쪽 학교의 팬들의 그 1년의 희비가 정말 엇갈리는데 연고전 같은 느낌이군요. 연고전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연고전은 사실 UCLA, USC가 좀 더 이제 그 성격이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이렇게 그 정도로 치열하다라는 거고. 이 미시건 지금 감독이 짐 헐버거든요. 되게 유명한 감독이잖아요. 근데 이제 짐 헐버가 상당히 대단한 감독이긴 한데 미시간 팬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뭐냐? 짐 헐버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한 번도 못 이겼다. 0승 4패입니다. 이게 라이벌한테 지면 안 돼요. 다른 팀들한테 다 져도 라이벌한테 지면 안 돼요. 저희 다른 데는 다 져도 돼요. 일본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미시간이 짐 헐버를 데려와서 사실 미시간이 상당히 실력이 좋아졌어요. 랭킹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 뭐 탑 10급 팀이 됐는데 오하이오 스테이트 상대로 4전 전패다. 이런 부분이 사실 미시간 동문들이 상당히 좀 조금 안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좀 강한 라이벌 관계가 뭐가 있냐면 좀 연고전 느낌의 UCLA와 USC 관계도 있고 그렇군요. 또 사실 이제 풋볼 뭐 이렇게 탑 랭킹에 드는 팀들은 아니지만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랭킹이 들었었던 아미 네이비. 이것도 육군 해군의 대결인데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관학교에서 그렇죠. 이 사관학교 셋이 모여가지고 또 게임을 하잖아요. 에어포스까지 해서 네. 육해 공군이 모여서는 대결을 하는데 특히 이제 아미 네이비, 그러니까 육군 해군의 대결이 나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기하면 뭐 대통령도 오고 그래요. 육해 공군이 펼치는 경기니까. 그렇죠. 네.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군 통수권자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좀 그 외의 라이벌 관계를 좀 짚어보면 일단 지금 이제 최강 팀인 이제 알라바마의 라이벌을 몇 개 좀 꼽아보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같은 주에 있는 라이벌인 5번. 알라바마와 5번 대학교가 라이벌이 되게 이제 그렇게 치열한데 이 라이벌전을 일컬어서 일단 아이언볼이라고 칭합니다. 이 두 팀의 대결 아이언볼이라고 칭하는데 이 경기도 이제 매년 치열하죠. 5번 대학이 보면은 대부분의 해에 보면 알라바마한테 상당히 밀리거든요. 근데 또 라이벌전 하면 또 자존심 싸움이 언제 어떤 경기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거 하나를 꼽아드리면
일명 킥6 게임이라고 불리는 경기가 있습니다. 킥6 게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픽6는 많이 알잖아요. 네. 근데 일명 킥6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게임이 있는데 이 두 라이벌들의 대결에서 경기 막판에 킥이 짧아서 잡아가지고 리턴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건데 이 상황이 재미있습니다. 이 알라바마 감독이 누군지 아시죠? 닉 세이반. 네. 칼리지 풋볼 최고의 명장이죠.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어땠냐면 경기 이제 막판에 알라바마가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제 타임 런아웃. 그래서 시간이 다 이제 소진이 됐는데 그때 이제 닉 세이반이 항의를 했어요. 야 1초 남았는데 왜 1초 다 감아버렸어? 1초 남았잖아. 1초 다시 1초 다 복구시켜. 갖고 와. 네. 한 플레이 더 할 수 있는데 왜 1초 다시 살려놔? 그래서 1초를 다시 얹고 필드골을 킥했어요. 근데 그걸 이기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알라바마가 57야드 필드골을 시도를 했는데 57야드 필드골이 미스가 되고 5번이 그걸 잡고 리턴 터치다운을 해서 이긴 거예요. 와우. 그래서 일명 킥6 게임입니다. 그런 재미있는 경기가 있었고요. 네. 또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역사상 길이 남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그 우리 미식축구 지금 NFL도 보면 막판에 시간 없을 때 지금 뭐 킥6 이거랑은 좀 다르지만 킥오프를 해서 시간 없을 때 뭐 예전에 작년이었나요? 그 마이애미 그 미라클 게임 있잖아요. 뉴잉글랜드하고 했던. 네. 그래서 막 계속 이제 킥하면 그러니까 레터를 계속하면서 그렇죠. 이제 그거의 원조가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원조가 캘리포니아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이 1982년에 붙었던 그 라이벌 관계에서 그래서 일명 그 플레이가 이제 칼 스탠포드 플레이라고 불리는데 네. 킥오프를 했을 때 그걸 받은 팀이 이제 마지막 플레이로 계속 레터럴을 하면서 그거를 터치다운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기적적인 플레이를 만들어냈던 게임의 원조가 82년 이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버클리거든요. 버클리와 스탠포드의 라이벌 관계에서 그게 나왔는데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상황을 보면 스탠포드가 앞선 상황에서 킥을 했는데 캘리포니아 대학, 그러니까 버클리 대학이 레터럴을 5번을 해가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터치다운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미 칼리지 풋볼은 밴드들이 있잖아요. 밴드들이 이미 경기장에 나왔어요. 경기 끝난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캘리포니아 팀이 레터럴을 5번을 하면서 스탠포드 수비만이 아니라 밴드들도 이렇게 해집고 나가면서 터치다운을 했어요. 와우. 그래서 이게 일명 그런 이제 레터럴을 해서 이제 하는 플레이 이거를 일명 칼 스탠포드 플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라이벌 관계가 있다라는 네. 거고 지역적 라이벌이죠. 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침 이번 돌아오는 주말에 열리는데 텍사스 대학교와 오클라호마 대학교 이 대학교가 펼치는 라이벌을 일명 레드리버 쇼다운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왜 레드리버 쇼다운이냐? 이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주 사이에 흐르는 강이 레드리버라고 불리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이름을 따서 레드리버 쇼다운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기가 그 경기 아니었나요? 저 그 패트릭 마홈스랑 저기 누구냐 베이커 메이필드랑 나와가지고 슛아웃 했던 경기가 이 경기 아닌가요? 일단 이게 그 오클라호마와 텍사스이기 때문에 그 패트릭 마홈스는 텍사스 텍을 나왔습니다. 텍사스 그냥 텍사스 대학? 네. 그러니까 텍사스에도 뭐 텍사스 대학이 있고 명문 중에서도 텍사스가 있고 텍사스 A&M이 있고 A&M 그다음에 텍사스 텍사스 텍이 있죠. 네. 근데 이제 마홈스는 텍사스 텍을 나왔죠.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 그 베이커 메이필드도 텍사스 텍에 있었어요. 텍사스 텍에 있다가 오클라호마로 갔죠. 그렇죠. 밀려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클라호마로 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클라호마와 텍사스 대학교. 텍사스 대학교. 그래서 이 두 대학교의 라이벌 관계가 이제 레드리버 이름을 따서 레드리버 쇼다운이라고 불리는데 저는 사실 텍사스 텍이랑 텍사스 A&M만 들어봐가지고 텍사스 대학교 팀이 또 있는지 몰랐어요. 어쨌든 텍사스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제일 많이 하는 대학교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공부도 잘해서 약간 명문 학교 중에 하나라.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텍사스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앳 오스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이제 뭐 공부하러 가는 분들도 많고. 제가 미알못이라. 아니, 미국 잘 몰라요. 어쨌든 이게 텍사스 대학교와 오클라호마 대학교인데 이 경기는 마침 경기가 이번 주에 열린다. 그래서 저희 방송이 그 후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끝나고 나가겠죠. 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라이벌 관계가 뭐가 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마이애미와 노틀담 그것도 있지만 지역별로 이제 아까 뭐 텍사스 텍처럼 이렇게 지역별로 같이 인접해 있는 학교들의 라이벌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미시간 스테이트, 네. 뭐 그다음에 뭐 플로리다 스테이트, 그다음에 이제 플로리다 대학 그 주 안에도 플로리다 주립대 마이애미 대학교가 있거든요. 명문인 팀들이. 근데 이 세 팀의 돌아가면서 이 라이벌 관계가 상당히 명문인데
그 중에서 80년대, 90년대를 주름 잡았던 마이애미 대학교와 플로리다 주립대의 라이벌 관계가 이 당시에 백미였습니다. 그게 이제 정말 치열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이애미와 플로리다 대학교가 랭킹을 따지면 둘 다 탑5 안에 들어갈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재밌는 게 정말 이제 아슬아슬하게 끝난 경기가 많아요. 근데 막판에 이 이제 치열한 경기 중에 플로리다 스테이트가 네 번이나 필드골을 놓쳐서 진 경기가 4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필드골 하나 차이로 마이애미가 이겼다는 건데 그래서 일명 뭐라고 불리냐면 한 번은 그 필드골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빗나가서 와이드 레프트 세 번은 오른쪽으로 빗나가서 와이드 라이트 1, 2, 3 그러니까 이 라이벌 관계에서 정말 치열한 라이벌 관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D-게임 이렇게라도 불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마다 어떤 그 애칭이 있는데 이 마이애미와 플로리다 대학교의 그 치열한 라이벌 관계에서는 4번이나 경기가 마지막 필드골 시도에 따라서 결정이 됐다. 근데 공교롭게도 4번 다 플로리다 스테이트가 필드골을 미스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따라서 와이드 라이트 1, 2, 3, 와이드 레프트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렇군요. 치열했던 라이벌전이 있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노틀담 대학교하고 USC 대학교의 라이벌 관계도 전통적으로 되게 치열해요. 근데 이 경기 중에 이 라이벌 관계에서도 재밌는 경기가 하나가 있는데 일명 부시 푸시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부시 푸시가 뭐냐면 레지 부시 아세요? 레지 부시 이제 뭐 사실 2005년, 2006년 이때 그 USC에 뛰면서 우승을 이끌었던 주축 선수죠. 이제 러닝백이죠. 근데 이 선수가 노틀담과의 경기에서 이 경기 마지막 플레이에서 쿼터백 스닉을 하는데 USC가 쿼터백 스닉으로 이겼거든요. 근데 러닝백인 레지 부시가 뒤에서 쿼터백을 앞으로 파이를 밀어가지고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래 부시가 밀어서 냈다. 그러니까 사실 쿼터백 스닉이 다 올 거를 예상을 했고 마지막 플레이에서 예상을 했고 진짜 1야드 앞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럼 진정한 힘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 치열한 상황에서 러닝백인 부시가 레지 부시가 뒤에서 쿼터백 맷 라이너트 이렇게 밀어 넣었거든요. 엔드존 안으로. 그래서 이제 일명 부시 푸시 게임이라고 불리는데 상당히 어쨌든 치열한 경기였다. 이렇게 몇 개의 좀 라이벌 관계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그 카리지 풋볼의 그 개인 선수들의 좀 주목을 해봐서 그러니까 이제 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선수들의 좀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선수들한테 주는 개인 시상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개인들한테 주는 상이 총 25개가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진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상이 하이스만 트로피죠. 그래서 하이스만 트로피가 매년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고 그 시상식을 뉴욕시티에 하면서 이걸 생중계를 해주죠. 그 정도로 이제 주목을 받는데 대부분 보면 아무래도 가장 주목받는 쿼터백 내지는 이제 러닝백이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지난 3년간의 수상자들이 다 쿼터백이었습니다. 작년에 카일러 머리, 그 전년도에 베이커 메이필드, 그리고 그 전년도에 라마 잭슨. 지금 뭐 다들 잘 아실 그런 선수들이고 올해도 지금까지는 1순위는 오클라호마 대학교의 제일런 허츠. 이 선수는 이제 작년까지 알라바마에 소속으로 있다가 투아한테 밀려서 오클라호마에 갔는데 지금 너무 잘하죠. 스탯상으로는 지금 뭐 투아 아니라 누구라도 다 앞지르고 있어서 스탯상으로 봤을 때 지금 프런트러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스만상 이외에 개인들에게 주는 상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름을 조금 비슷하게 해서 MVP 성격의 개념으로 상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스만 트로피도 제일 잘하는 선수한테 투표해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베스트 플레이어라고 해서 이제 베스트 플레이어한테 주는 상이 또 있고 맥스웰 어워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월터 캠프 어워드라고 해서 올해의 선수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격은 비슷비슷한데 다르게 투표를 해서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하이스만 트로피 받는 선수들이 이걸 다 수입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하이스만을 못 받았던 투아가 이 두 개의 상은 가져갔다. 이런 게 재밌고 그 전년도에는 이제 뭐 베이커 메이필드 그 전년도에 이제 라마 잭슨은 하이스만 트로피부터 이 세 개를 다 수입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최고의 러닝백, 최고의 와이드 리시버, 최고의 디펜시브 플레이어, 최고의 코너백 이런 선수들에게 주는 상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지션마다 상이 하나씩 있다고 보면 되는 거군요. 대부분 있고 그 포지션들에서 잘했던 전설이 된 선수들 이름을 따서 이 상에 이름을 붙여서 이제 주는데 그리고 뭐 그렇게 상들이 많이 있고 제가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쿼터백 중에서는 이제 베스트 시니어 쿼터백 그러니까 4학년 선수 중에서
최고의 쿼터백에게 주는 쟈니 유나이터스 어워드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상을 제가 왜 말하냐 그러면 작년에 이 상을 누가 받았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가드너 민슈가 받았습니다. 어쩐지 제가 들어봤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제가 이 가드너 민슈를 좀 이렇게 이게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 어디서 상 이름은 들어봤는데 베스트 시니어 쿼터백입니다. 네. 제가 왜냐면 제가 이 상 이름을 제가 알 리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 하이즈만 트로피 외에는 제가 전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야 맞는데 쟈니 유나이터스 제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쟈니 유나이터스 자체가 사실 NFL 역대 최고의 쿼터백 중에 한 명으로 뽑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쟈니 유나이터스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상의 이름은 사실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디서 들어봤다?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민슈 찾아보다 이제 보시면 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작년에는 민슈가 받았고 그 전년에는 누가 받은지 아세요? 그 전에는 누가 받았어요? 메이슨 루돌프가 받았어요. 아하. 지금 이제 뭐 메이슨 루돌프는 아깝게 이제 부상을 당했지만 지금 이제 백업으로 있다가 주전으로 뛰고 있는 그 선수들이 이제 받았던 상이다. 네. 그래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외에도 이제 포지션별로 그런 상이 있다. 네. 그래서 총 25개의 개인 상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6번째로는 뭘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 좀 잘하는 팀과 선수들을 좀 아셔야 재밌을 것 같아서 왜냐면 사실 이 선수들이 내년 드래프트에 이 뽑힐 만한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볼 때 어떤 팀 경기를 봐야지라고 생각할 때 지금 잘하는 팀들 봐야 되니까 네. 지금 현재 랭킹 탑 10 팀과 지금 현재 주목받는 선수들 몇 명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AP 기준으로 봤을 때 6주차 시작 전 랭킹으로 봤을 때 1위 알라바마, 2위 클램슨, 3위 조지아, 네. 4위 오하이오 주립대, 5위 루이지애나 주립대, 그러니까 LSU입니다. 네. 6위 오클라호마, 7위 오번, 8위 위스콘신, 9위 노틀담, 10위 플로리다. 이 팀들이 지금 1위부터 12팀이기 때문에 좀 어디가 잘하는 팀이지 그런 거를 좀 찾아서 보고 싶은데 하시면 이 대학들의 경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잘하는 팀들이다. 그리고 포지션별로 지금 좀 잘하는 선수들 몇 명만 짚어보면 아마 좀 저희가 언급도 많이 했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쿼터백은 특히나요. 쿼터백은 투아 턴거바일루아 알라바마의 이제 쿼터백이고 아마도 이제 내년에 드래프트 1순위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마이애미가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고요. 네. 그 외에 오르간 대학교의 이제 저스틴 허버트, 조지아 대학교의 제이크 프롬 선수가 있고 이 선수들은 저희가 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러닝백에 이제 몇 명의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조지아 대학교의 디안드레이 스위프트, 그다음에 클램슨의 트래비스 에티앙, 그다음에 위스콘신의 조너선 테일러. 이제 조너선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최고 러닝백 상을 받았었거든요. 네. 상당히 주목받는 선수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지금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와이드 리시버 중에 알라바마의 제리 주디. 근데 이 선수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왜 많냐면 잘하기는 해요. 정말 네. 잘하는데 이 선수가 지금 계속 누구한테 비교가 되냐면 훌리오 존스한테 비교가 되거든요. 근데 훌리오 존스한테 비교가 된다? 이거는 정말 극찬입니다. 그렇죠. 지금 NFL에서도 진짜 최고의 리시버잖아요. 근데 이제 알라바마가 전통적으로 리시버가 좋은 선수들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최고다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진짜 NFL에 올 때 NFL 전체 1순위로 드래프트 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받는데 과연 진짜 와서 훌리오 존스까지 할까? 그 정도로 할까라는 게 좀 관심이 가기 때문에 좀 주목해볼 만하고요. 오펜시브 태클 중에 이제 앤드루 토마스라고 이제 조지아 선수 출신의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저번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패스 러셔 중에서는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체이스 영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닉 보사에 이어서 이 선수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었고 이제 마이애미 탱킹 이걸 뭐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체이스 영 선수도 지금은 칼리지에서는 최고의 패스 러셔로 좀 꼽힌다. 그다음에 이제 뭐 라인베커, 코너백 뭐 좋은 선수들이 꽤 있는데 그냥 세이프티 한 명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왜냐면 이 선수도 워낙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제 그랜트 델핏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말씀드린 이유가 LSU 선수인데 LSU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펜시브 백, 그러니까 코너백이나 세이프티가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그 좋은 선수들의 계보를 잇는 선수다라고 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랜트 델핏이라는 세이프티 한번 이름 뭐 주목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 더 준비했는데 지금 제가 아까 학교들 좋은 학교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학교들을 그래서 이 학교들 사실 들어도 잘 모르는데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들 출신 동문들이 누가 있다라는 걸 조금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들으면 칼리지 풋볼을 볼 때도 NFL 생각이 나서 재미있으실 수도 있고
NFL을 보실 때도 어떤 선수를 보시면 그 대학이 생각이 나서 칼리지 풋볼이 연상이 돼서 재미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선수 몇 명만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러니까 알라바마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리시버 출신의 좋은 선수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 있냐면 훌리오 존스, 아마리 쿠퍼, 켈빈 리들리 이런 네. 선수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NFL 경기를 보실 때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랭킹 2위인 클램슨 여기는 이제 대표적인 게 누가 있냐면 디션 왓슨, 쿼터백의 디션 왓슨, 그 다음에 와이드 리시버 디안드레이 합킨스, 네. 세미 허킨스도 있네요. 세미 허킨스도 네. 있고 이제 뭐 마이클 윌리엄스도 있고 좋은 선수들이 많다. 근데 조지아는 쿼터백 매튜 스태포드, 커쇼 친구. 그렇죠. 커쇼의 텍사스 고등학교 네. 그 어릴 때부터 그렇죠. 베프라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러닝백 중에 팟 걸리 그리고 리시버 중에 AJ 그린 예. 이런 선수들이 있다라는 거고 오하이오 스테이트 오하이오 스테이트에는 제일 눈에 띄는 선수는 이지키엘 엘리엇입니다. 네. 러닝백 이지키엘 엘리엇이 있고 그다음에 와이드 리시버 중에서 마이클 토마스, 테드 긴 이런 선수가 있고 쿼터백 중에서는 사실은 재미를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워싱턴에 이제 신인으로 드래프트 됐던 드웨인 해스킨스 이런 선수가 있다. 네. 그다음에 LSU 그러니까 루이지애나 주립대 이 학교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디펜시브 백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누가 있냐면 패트릭 피터슨, 자말 아담스, 타이런 매스유, 그다음에 이제 뭐 단테이 잭슨, 네. 트레데이비에스 화이트, 그다음에 그리디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처럼 정말 계보가 화려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디바 리시버가 있죠. 네. 원투펀치. OBJ, 네. 오델 베컴이 있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뭐 자비스 랜드리도 있고요. 같이 뛰었죠. 최근 이제 그 민슈가 아주 좋아하는 DJ 샤크 선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레너드 포넷도 있고요. 근데 오클라호마 대학교를 보면 최근에 이제 쿼터백 명문으로 이제 발돋움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최근 이제 하이스만 트로피를 받았던 베이커 메이필드와 카일러 머리. 그러니까 2년 연속 백투백으로 그렇죠. 수너스가 받았어요. 그렇죠. 이번까지 만약에 제일런 허치가 받는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연속인데 그리고 한 명만 더 말씀을 드리면 러닝백 에이드리안 피터슨 이런 선수가 있다. 네. 근데 5번은 사실 이제 다 모르셔도 되는데 쿼터백 캠 뉴튼. 5번 하면 캠 뉴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냥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가 좋아하실 뉴잉글랜드의 제리 스티덤. 제가 좋아하게 될지 안 좋아하게 될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사실 백업 쿼터백들이 다 이렇게 수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쿼터백 4관 학교죠. 네. 제리 스티덤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유일한 모패 팀의 두 쿼터백이 그렇죠. 탐 브레이디 그리고 탐 브레이디의 백업이었어요. 가로폴로. 네. 그다음에 이제 위스콘신 대학이 있는데 위스콘신 대학은 이 라인맨들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펜시브 라인맨에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트래비스 프레드릭 센터, 그다음에 오펜시브 가드 뉴욕 자이언츠의 케빈 자이틀러, 지금 마이애미의 마이클 리터, 그다음에 램스의 랍 헤빈스타인, 그다음에 뉴올리언스의 라이언 램식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또 삼형제가 굉장히 눈이 그렇죠. 가는데요. 제일 눈에 가는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껴둔 거예요. 이제 위스콘신의 백미는 사실 한 명 더 있는데 러셀 윌슨. 러셀 네. 윌슨이 사실은 지금은 뭐 저는 안 적혀 있길래 러셀 윌슨 왜 안 적혀 있었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러셀 윌슨이 지금 백미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위스콘신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선수는 역시 JJ 왓이죠. 네. 그리고 JJ 왓의 두 동생들 TJ 와트와 데렉 와트. 한 명은 라인백고 한 명은 이제 풀백이곤 하는데 네. 이 세 명의 와트 형제들, 이 선수들이 위스콘신 출신이다. 네. 그리고 이제 노틀담도 보면은 라인맨들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가드 잭 마틴, 그 동생인 휴스턴의 센터 닉 마틴,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의 태클 마이크 맥클린치,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가드 퀸튼 넬슨 이런 선수들이 있고 또 라니 스테일리라고 이제 볼티모어의 태클이 있고요. 한 명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뉴욕 자이언츠에 있는 골든 테이트, 리시버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랭킹 10위인 플로리다 대학교, 여기도 이제 사실 디펜시브 백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네. 코너백 조 헤이든, 템파베이의 버넌 하그레이브스, 뉴욕 제츠의 마커스 메이, 애틀란타의 키아누 닐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쉽지만 올해 이제 부상으로 계속 출전은 못 하고 있지만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타이드엔드 조단 리드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선수들이 이런 학교 출신이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생각해 두시면 NFL을 볼 때든 칼리지 풋볼을 볼 때든 좀 이렇게 연상이 돼서 같이 좀 이렇게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썬데이 나잇 풋볼 같은데 보시면 보통 이제 자기 이름 그쵸. 얘기하고 출신 학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거 얘기하는 뭐 와칸다 포레버 뭐 이런 쪽이 그 소개를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네, 뭐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I'm him도 있었고 이번 주에 또 뭐 하나가 있었는데, 또 있었네요. 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보통은 자기 이름 얘기하고 이제 출신 학교를 얘기하니까 그런 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야 사실은 이제
프로리그든 네. 할리시 리그든 같이 이제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학에 누가 있다. 음. 그래서 이 선수들이 누가 내년에 이제 주축 선수가 되겠구나라는 네. 걸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 닉 보사 선수의 이제 셀레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그렇죠. 전에 히스토리를 알아야 이게 무슨 의미구나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가 있다. 네. 이렇게 이런 포인트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야심차게 준비해 오신 네. 이제 대학 풋볼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